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야랄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회독 1182페이지 로마자 9번 변제의 충당 보겠습니다. 사마야랄TV 절차 추천 부탁드리고 구독, 구독을 권합니다. 변제의 충당 1번의 서설. 변제의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1번에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2번에 한 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극부를 해야 하거나 1183페이지 3번에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의 비용,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극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데 부족한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채울 것인지 문제이다. 변제의 충당이 문제되는 이유는 채무들이 이자 여부, 담보 여부, 이행기 도래 여부 등에 관하여 여러가지 모습이 있어 변제로서 극부한 것이 어떤 채무에 충당되느냐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번에 민법 규정과 변제 충당의 방법. 민법은 변제 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제476조 내지 479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합의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사적자 지혜에 의해 당연히 인정된다. 그리고 합의 충당이 없을 때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 지정 충당, 법정 충당이 이루어진다. 합지법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변제의 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479조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이 규정이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476조 지정 변제 충당에 의하여 변제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 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의 변제 충당. 판례는 과거에는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의 경우 합의 충당이나 지정 충당이 허용될 수 없고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지정 충당은 허용될 수 없으나 합의 충당은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9.5.504 이후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우 변제 충당에 의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 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일적으로 가장 공평 타당한 충당 방법인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변제 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담보권 경매 실행 경매의 경우에도 법정 충당만 허용된다. 여기에 관하여 학술로서는 과거의 판례를 따르는 견해만 나타나 있다. 생각컨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채권자, 채무자 외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공평하고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합의 충당이나 지정 충당은 인정하지 않고 법정 충당만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점에서는 통상의 강제 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현재의 판례가 타당하다. 주의할 것은 공정 경매 가운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의 경우, 즉 저대채권의 충당에는 변제 충당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1184페이지) 변제 충당의 방법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최후의 법정 충당과 다른 충당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즉, 그가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 충당의 합의와 존재, 변제 충당의 지정,
우선적인 법정 충당에 관하여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 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변제 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각각의 충당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 번에 합의 충당, 계약 충당.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충당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충당의 합의는 내용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에 구체적인 채무의 충당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2번에 충당의 방법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나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다수의 채무 중 보증인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충당의 합의를 함에 있어서 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반드시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그러한 충당이 보증인에게 현저히 부당하고 심지치게 반하는 합의 충당의 효력이 부정된다. 이러한 판시는 타당하다. 이에 관해서 몇 가지 판례가 있다. 양가로 기억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변제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데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변제 수령자인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변제 충당을 할 때는 그 충당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이혼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 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이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서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티귿 변제 충당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긴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 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 내용이 변제자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 1185페이지 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 수령권자인 채권자가 그 약정의 토자가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쫓아 변제 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양가로리을 변제자와 변제 수령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 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4번의 지정충당. 지정충당은 변제 충당이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양가로 1번의 변제자의 지정. 지정충당에 있어서 충당 지정권자는 일차적으로 변제자이다. 그가 변제에 가장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다. 변제자의 지정에 변제 수령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수령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양가로 2번의 변제 수령자의 지정. 변제자의 지정이 없으면 변제 수령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시기에 변제자는
당시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정 후 지체 없이 이유를 새긴다. 변제 수령자의 지정에는 변제자의 이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유 효과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다수설은 지정권자의 변제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법정 충당을 하게 된다고 하나 소수설은 다시 변제자가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사견으로 변제자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은 옳지 않고 또 법정 충당이 변제자에게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일설을 따라야 한다. 양가로 3번에 지정 충당에 의한 제한. 민법은 제479조에서 채무자가 한 개 또는 두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한 때에는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 비용이자 원본 상호간에 있어서 뒤에 설명하는 법정 충당을 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479조가 지정 충당에 대한 제한인지이다. 여기에 관한 상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누어져 있다. 1설은 479조 1항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고 2설은 제479조가 임의 규정이므로 그와 다른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적용이 배제되고 지정 충당도 제479조에 우선한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판례는 1설의 벤치에 있다. 1186페이지 검토해보건대 우선 이 문제를 제479조가 임의 규정인지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규정이 임의 규정이 분명하고 여기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동조가 지정 충당에 의한 제한인지 문제 삼는 것이다. 그리고 제479조의 내용은 그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관철되어야 할 합리적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일설과 같이 새겨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의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또는 특단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법정소에 의하여 변제 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채무의 원본 외에 비용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479조에 의하여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된다. 여기에 비용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변제 비용이나 채권자가 권리 비용 중에서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이나 집행 비용의 확정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 비용 또는 집행 비용 등은 이와 같은 비용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변제 비용이라고 하여도 채권자의 주소 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증가된 액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 부담자 및 부담 범위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79조의 이자는 법령에 제한이 있는 때에는 제한 내의 이자만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이자제한법 제27조 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법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는 제외된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실질적으로 이자와 동일하므로 여기 이자에는 포함된다. 한편 합의 충당만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변제 충당에 관한 제479조는 변제뿐만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 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이행지체를 종료하려면 완전한 이행을 제공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원본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1187페이지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을 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 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은 민법 제479조 1항에 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다. 5번에 법정 충당, 합의 충당도 지정 충당도 없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충당이 일어나게 된다.
채무의 원본 외에 비용, 이자가 있는 경우에 비용 상호간, 이자 상호간, 원본 상호간에도 같다. 이를 법정 충당이라고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때 변제 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양가로 2번에 채무 전부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변제이익은 변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이자 채무보다는 이자부 채무,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 무담보 채무보다는 담보부 채무, 변제자가 보증금을 부담하는 보증 채무보다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 연대 채무보다는 단순 채무가 변제이익이 많다. 그러나 변제자가 주채무인 경우에는 보증이 있는 채무와 보증이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한편 여러가지 조항이 섞여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주채무자 이외의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변제자가 발생 또는 배수한 경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 담보로 제3자가 발생 또는 배수한 약속금이 요구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이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나,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생 또는 배수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 법정 변제 충당의 순위를 함에 있어서 변제 이외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이외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할 것이다. 양과 의미에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이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고,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익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로부터 법정 변제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1188페이지 양가로 3번에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는 채무 발생 시 이행기가 있게 되므로 그러한 채무 상호간에 있어서 먼저 성립한 것에 충당하여야 한다. 양가로 4번에 이상과 같은 표준에 의하여 충당의 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채무자들의 채무액에 비하여 변제에 충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너무 두서없이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죄송하네요. 예. 그 밑줄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사례형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기본서 내용 잘 아신 상태에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